뉴스 오늘 매주 금요일은요, 인천 지역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김은경 전 인천광역시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인천시장 탈환하겠다 이런 목표여서 여러 인물들 특히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이겼든 졌든 간에 이제 지방선거의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장 큰 관심사는 인천시장 선거인데요. 이미 이제 안상수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 그리고 이학재 전 의원, 그리고 신재돈 당협위원장까지 4명의 후보가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이학재 의원은 전직 시장들과 좀 차별화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또 안상수 후보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학재 의원, 안상수 의원뿐만 아니라 또 유정복 의원도 중앙정부와 발맞춰 가려면 지방정부도 같은 당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강조하고 지금 이제 후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재돈 의원도 지금 인천도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같이 힘을 좀 도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좀 이긴 당이다 보니까 추가로 아마 예비 후보로 더 등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만큼 당내 경선은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선 없이 현직 시장인 박남춘 시장이 아마 공천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또 박남춘 시장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광역단체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네네.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직 시장 2사람 그리고 전직 의원도 있는데 현직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출마를 타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측도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네네. 이제 의사를 접으면서 네네네. 그래서 박남춘 현 시장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교육감 얘기도 해볼 텐데 정당 추천은 아닙니다만 인천시 교육감 선거 아무래도 앞서 있는 후보는 진보 쪽에선 도성훈 교육감, 현 교육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네. 보수 쪽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지 네네. 많은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도성훈 현 교육감은 이미 작년에 남은 1년의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작년에 이미 이제 재선을 도전하겠다는 것을 시사를 했고요. 현재 인천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단일화 문제가 가장 관건으로 보입니다. 진보 진영은 도성훈 교육감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좀 후보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반면에 네. 지금 보수 진영은 단일화가 좀 안개 속이다. 좀 더 나아가서는 좀 먹구름이 좀 낀 상태가 아니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지금 좀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박승란 전 승희초 교장과 또 서정호 전 시의원도 각자의 지금 노선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교육감 선거도 좀 더 이제 후보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 교육감이 계속 유지를 할지 또 바뀔지 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보수 쪽에서는 이제 진보 쪽에서는 어느 정도 후보군이 좁혀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네. 보수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시장 교육감만 뽑는 게 아닙니다. 시의회 각 구의 의원과 구청장 등도 선출하는데 당장 구청장들도 그렇고 현역뿐만 아니라 신인들도 주민들 만나서 이름 알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현역 시군구 의원들은 지난주까지 대선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본인 알릴 기회는 또 없었고요. 네. 또 군수구청장들도 지금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을 반쪽밖에 누리지 못했다라고 약간 좀 속상해하는 상황입니다. 알는 소리 아닙니까? 신인들은 얼굴 알릴 기회도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단체장들 다 이제 지방선거에 지금 손발이 다 묶였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야말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또 대선 상황에 여러 가지 이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예. 예비 선거 등록이 원래 2월 총과 중순인가 네네.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대선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것도 못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3월까지는 대선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4월 이후에 진행이 될 거라서 지금 정치 신인들이야말로 좀 좋은 어떤 그 인재 발굴을 하고 또 좋은 후보가 나와야 지방선거가 이제 대선에 묻히지 않을 텐데 또 그런 점에서 신인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새 대통령 취임돼 22일 후에 진행되기도 하고 또 집권 초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당의 총선이나 지선에서 그 당의 쪽 후보들이 석권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은 워낙 신승 석패였기 때문에 또 알 수 없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 경기도도 그렇지만 이재명 전 지사가 앞섰던 적이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권 초에 여당의 어떤 유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지금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힘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많이 좀 석권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법칙들이 사실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박빙이었고 또 하물며 저희는 2%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광역단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집권당이 꼭 승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분명히 박빙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오히려 각 후보들이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기초단체장에서는 뭐 유초나 강화군수나 고남석 연수구청장의 이제 3선 이 가능하냐라는 것도 조금 관심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인천 시의원들이 대거 또 지금 민주당인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도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들었습니다. 인천시의원의 선거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이미 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